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도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9988 눌러주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예. 자, 네. 자, 드디어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날, 예, 날짜를 맞이하네요. 예. 자, 어떠십니까? 오늘 기분이? 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 찍으신 후보가 되었나요? 아니면은 아깝게 안 되신 후보를 찍으셨나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보면 네, 굉장히 다투고 했습니다만 이제 또 선거가 끝났으니까 같이 뭉쳐서 우리나라 잘 되는 길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길 희망을 하고 오늘 뭐 적어도 코스피 시장은 네, 신났네요. 제가 오늘 주제를 2021년도 1월에 향기가 나는 시장이라고 정해봤는데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이 좀 세게 올라갈 것 같고, 뭐 하반기에 3천 간다고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반기 되기 전에 갈 것 같다고 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6월 달에 잽싸게 빨리 갈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익 플러스를 안 올렸죠? 수익 플러스에 안 나갔으니까. 예. 오늘 대선 특집으로 예. 수익 플러스 코너 안 한 거 모르세요? 예. 안 하면 저도 안 만들어요. 예. 자, 시장은 뭐 3천이라는 게 뭐 지금 대선 후보들도 5천 불러 댔잖아요. 5천? 네. 5천 불러 대듯이 뭐 3천 불러 대는 거야. 예. 톡 건들면 갈 것 같은 느낌으로. 예. 지금 이렇게 60포인트씩 오르니까 오늘 바로 2,750도 넘었는데 예, 3천까지 뭐 얼마 남았습니까? 250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3천인데 예, 이렇게 한 4, 5일만 오르면 돼요. 안 갈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증권사 하우스들에서 하반기에 3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시장이 늘 안 가든지 아니면 반발짝 빨리 가죠. 예, 그러니까 하는 사이에 제가 지난주 그 말씀드릴 때 하는 사이에 훅 간다 이렇게 표현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예,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8.15 머니통 나가서 예, 가장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 예, 며칠 만에 3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화들짝 놀라가지고 조회수가 10만 건이 넘게 나왔어요. 평소에는 한 3만 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물론 제가 잘 보진 않았습니다. 뭐 댓글은 아마 황당하다, 뭐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적어 놓으셨을 것 같아갖고 제가 예, 속상할까봐 안 쳐다봤는데 어쨌든 조회수는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게 역시 제일 세게 부르던지 제일 안 좋게 부르던지 예,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사람들이 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어쨌든 누구보다도 제일 빠른 시간 안에 시장이 엄청나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예, 여러분들 아마 뭐 글쎄 오늘만 보면 이게 웬일인가 싶을 정도로 일단은 세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도 같고 네, 흐름들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꼭 갖고 있는 것들이 날아간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련해서 얘기들 좀 같이 가보도록 하죠. 예. 자, 김동엽의 진시황 6월 4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저께 대선이 마감이 됐고 개표율이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49.42%, 41.15%, 약 8.3%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일단 당락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뭐 사실 사전 출구조사 전에 뭐 사전 투표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뭐 그 지지율 조사가 이제 금지되기 전 뭐 조사는 계속 하지만 공표되기 전에 나온 결과치랑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원래는 뭐 한 50% 넘는다라는 출구 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약간 미세하게 샤이 보수가 조금은 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전 출구 조사에서는 뭐 39%가 안 됐던 것 같은데 2% 이상 더 나온 건 샤이 보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50%를 못 넘었고, 원래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51% 넘을 거다 이랬는데 못 넘었어요. 예, 그리고 난데없이 이제 이준석 후보가 한 8%쯤 차지하다 보니까 너 때문이야 뭐 이렇게 또 지금 욕을 먹는 것 같은데, 그게 뭐 너 때문이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으니까 원래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딴 데서 찾으려고 자꾸들 그러셔서 그렇지. 자, 어쨌든 뭐 결과는 제가 이거 정치 평론가 입장에서 해석을 해드릴 필요는 전혀 없고요. 뭐 제가 그럴 능력도 없고, 뭐 누가 돼서 더 좋고 안 좋고는 당연히 증권시장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겠습니다. 증권시장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 정황상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은 했지만 막상이라도 됐으면 아마 오늘 같은 장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냥 뭐 윤 대통령 임기 때 그냥 재연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과 국회가 하는 방향성이 서로 다르니 계속 또 거부권에 또 뭐 법안은 계속 통과시키고 이런 거에 제2막이 열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 뭐 증권시장만 따져보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찌됐든 이게 뭐 지금 미국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미국은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뭐 공화당이 꽉 잡았지 않습니까? 행정부든 뭐 입법이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아마 근래 몇십 년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 때 초반에 이렇게 된 거 말고는 뭐 의회 권력하고 행정부 권력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하니까, 적어도 그 방향성이 옳거나 맞기만 하다고 하면 뭐 추진력 자체는 남다른 정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뭐 이번에 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약간은 저돌적이고 정책적으로 확 밀어붙이는 그런 뭐 속도감, 쾌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갈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국민의 기대가 과연 어떤 식으로 또 뭐 모아질지 변화가 될지 몰라도 어찌됐든 속도감은 나오겠죠. 지금 뭐 이제 오늘부로 야당으로 전락해버린 국민의힘이 뭐 아무리 태클을 걸어도 뭐 웬만한 법안은 뭐 뜻하는 바 통과가 많이 될 것이고, 뭐 그 뜻이 맞다고 하면 행정부 쪽에서 반대도 안 할 것이고, 이렇게 놓고 보면 완전히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제발 국민들 먹고 살기 좋게, 아니면 뭐 글로벌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과 국민의 뭐 안전과 복지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그냥 좀 진짜 속도감 있게 빨리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요새 표어를 날자 대한민국, 잡자 황금 주식 이렇게 꾸리고 있는데, 제가 2021년도 1월 달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진짜 갈 거냐? 뭐 모르죠. 저 생각엔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들면 아마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살짝 보니까 흔히 말해서 그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제 대통령의 뭐 우선 공약 순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한숨번씩 도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처음에 지금 와 그랬다가 한 9시 한 15분 20분 만에 다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것 같더니 또 거기서도 순서를 가늠할 수 없게끔 지금 제가 보니까 지역화폐가 먼저 확 돌았다가 지금은 또 신재생 쪽이 좀 확 도는 것 같고요. 뭐 중간에 또 AI 소프트웨어라든가 AI 쪽이 또 지역화폐 다음으로 AI 움직이고 나서 지금 신재생 쪽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제 뭐 지주회사군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고, 하여튼 뭐 오늘 주력은 어찌됐든 뭐 그동안 공약으로 내세웠거나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있었던 뭐 그런 섹터들이 여전히 강한 편인데, 와 이게 뭐 잘못 잡으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훅 잡았다가 훅 빠지는 뭐 그런 일들도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 이게 뭐 그냥 무조건 이쪽이야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가는 장은 아니고요. 여기서도 떨구고 또 뭐 이거 끝났네 이러고서 떨궈지면 또 확 오르고, 지금 보니까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들이 또 조금 움직이거든요. 아까는 그렇게 안 움직였는데 지금 또 그런 애들이 돌아가면서 하여튼 강세를 띠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네, 그렇죠. 저번 유세 과정에서 한 번쯤 셌던 녀석들이 또 그냥 다시 어게인, 그 테마들과 섹터들이 다시 살아나 있는. 오늘 아마 제가 수익 플러스 코너를 뭐 대선 특집 때문에 못했는데 원래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그냥 어디다 올릴까 그러다가 아침에 제가 사실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1시간 이상을 작업을 못했어요. 제가 이 오피스가 에러가 나가지고 전혀 편집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오기는 4시 반에 왔거든요. 원래 수익 플러스 코너 안 한다고 알았지만 미리 와서 막 정리해가지고 원래 짧게라도 공개 방송을 한 7시 반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뭐 4시 반부터 한 6시 반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제가 쓰는 컴이 오피스가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서 자료도 만들고 파일도 정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못 해가지고 끝에 좀 7시 넘어서 도와주셔가지고 작동이 되다 보니까 그냥 급하게 뭘 만드느라고 자체적으로 수익 플러스 만들어서 좀 올릴 생각도 있었고 공방도 하려고 했는데 다 무산이 돼가지고 저는 아침에 그냥 마음만 바쁘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죄송스럽더라고요. 개별 종목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도 그렇게 뭐 깜빡깜빡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물어볼까? 아무리 뭐 제가 어떤 식으로 뭔가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파시는 거는 알아서 파세요. 저한테 자꾸 묻지 마시고.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은 선거는 끝났다. 뭐 이 정도 표차 났으면 누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리도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과는 나왔고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누가 누구를 이용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권시장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가 증권 투자인으로 지금 이 방에 함께하고 있거든요. 뭐 다른 뭐 정치 평론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뭐 감나라 배나라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린 지금 이 상황을 내가 투자하는 곳에다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뭐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2020년도 그 후반의 장이 촘촘하게 오르다가 2021년도 한 2주 만에 1월 달에 400포인트가 올랐어요. 이때 기억 나실 거예요. 4년 전이니까 뭐 기억이 얼음풀에 나실 거고,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96,800원을 갔죠. 그러면서 이날 한 열흘째 되는 날 1월 11일이에요. 날짜도 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날 96,800원 찍고 그날이 100포인트 오르다가 고점에서 150포인트가 빠지면서 장이 끝났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촘촘히 이러다가 이게 1월 달인데
6월 달에 결국은 더 높게 한번 올랐었어요. 그때 물론 삼성전자는 더 고점을 넘지 못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3,316인가 뭐 그렇게 가가지고 고점을 6월 25일 날 치고 나서 이제 영원히 안 왔죠. 그 고점을. 근데 지금 장이 저는 지난주부터 좀 시작됐다 이런 느낌인데 6월 달 안에 3천 간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자 이 개념이에요. 예, 뭐 믿든 믿지 않으시든 시장은 외줄타기를 하면서도 어쨌든 좀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든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뭘 먹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 20몇 년 당뇨 환자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쩝쩝대는 게 이게 제가 본의 아니게 이게 숨이 짧아지고 그 입안이 말라서 그래요. 제가 뭐 때마다 이걸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지병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좀 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게 되시는 그런 말의 폼새일 수도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안 내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근데 이게 입안이 마르면 소리가 이게 낼 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쩝쩝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저도 지금 막 생각해 보니까 이 소리가 나면 별로 좋지는 않죠.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로 이게 메마르면 나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듣는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 지난주에도 제가 장 오를 때 마른 장작이라고 표현드렸는데 뭐 마른 장작이 딴 게 아니라 진짜 뭐 오늘 하이닉스 막 6%도 올라가고 뭐 물론 이제 개별 재료들과 뭐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겠는데 알테오젠도 사실 그렇게 호재라고 보긴 그런데 하여튼 뭐 미국에서 뭔가 뭐 특허 관련해서 뭐가 조사가 개시됐다 이러니까 10%나 올라가고요. 이런 또 강한 모양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거 이거 아마 그 지금 이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그 마지막으로 유세 돌 때 충청권 가가지고 2차 전지 뭐 지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쪽 지금 제가 지난번에 요 시소 게임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물론 지금 뭐 조선방산 원전이 망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 이제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보면 2차 전지와 반도체와 지주회사로 옮겨간 거 맞죠? 이게 무게 중심이 같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무겁다는 뜻이 될 테지만 주가로 보면 고공행진을 하는 쪽으로 탈바꿈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소외주 반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뭐 강한 섹터는 여러분들도 지금 몇 시간째 계속 보고 계시겠지만 뭐 지역화폐주들 엄청나게 세죠. 그리고 금융주들 지금 뭐 보험, 금융, 은행, 증권주도 엄청 세고 코인 관련해서도 세요. 제가 지금 전략주로 엄청나게 밀고 있는 종목도 이따가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엊그저께 이거 뭐 저희 방해 얘기지만 이틀 조정 받으면 그 다음날 세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그저께 집중해서 좀 사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IT센 글로벌이거든요. 요게 적어도 최근에 패턴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이틀 한번 올라가고 이틀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틀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틀 조정받고 하루 양봉 크게 나오면 이틀씩 좀 음봉 나오고 오늘 결국은 10%짜리 이상 또 나오면서 신고가 비슷하게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요거 쭉 올라가길래 또 대거 정리하고 이틀 있다 다시 사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IT생 글로벌은 상당히 지금 잘 올라가는 주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코인도 하나의 이제 이번 정부의 또 우선 뭐 공약 과제 중에 하나죠. STO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적극성이 있는 공약이었기 때문에 되고 나니까 당연히 이렇게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자, 지금 뭐 이번 정부 이제 뭐 바로 출범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이게 비상시국에서 치러진 대선이라서 아까 보니까 뭐 바로 취임식 비슷하게 간이로 하시는 것 같던데, 자, 10대 공약이라는 게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좀 있는 것들이죠. 약간 메이저급 공약이니까 여기서 이제 증권시장에 녹여서 할 수 있는 것들 보면은 당연히 이제 AI 집중 육성 있고, 뭐 개혁권 통제 강화, 뭐 검찰 사법 개혁 이런 거야 증권시장하고 뭔 상관이겠어요. 지역사랑 화장품 상품권 확대, 뭐 지역화폐죠. 이거 제가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도 파리로 나가가지고 되시면 이거 가지고 이 정책이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 진짜 되면 얼마나 집중해서 밀까 이런 생각. 아마 제 생각에 6월 달 내로 25만 원 추경 편성해가지고 늦으면 빠르면 한 7월쯤에는 지역 화폐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전 국민들 나눠줄 가능성이 한 80~90%는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오늘 지역 화폐 한 3~4개 종목들 엄청 세죠. 상법 개정도 엄청나게 이제 큰 이슈고요. 뭐 지배구조 개편을 해서 뭐 이사의 그 충실 의무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밀어붙일 수 있죠. 그리고 뭐 4.5일 추진제 이런 것도 뭐 장기적으로는 갈 것 같고, 특히 이제 기후 위기 대응 쪽으로 해서 에너지 믹스에 대한 부분인데, 뭐 문정부만큼 원전을 그냥 바로 축소한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막 늘릴 생각은 없는 거죠. 지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서 저쪽 이제 남도나 어디 전라도나 경상도 이렇게 멀리 원격지에 있는 발생되는 전원을 수도권으로 잘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경로를 만들려고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내일 모레 이제 현충일이라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경에서 이제 특집 생방송이라고 저녁 시간대 편성을 해놨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 순서로 한 25분 정도 강의식으로 하게 되는데, 신정부 신정책 이래가지고 주제를 하나씩 정하라고요. 업종별로. 그래서 뭐 여러 업종들 여러분이 정하셨는데 저는 전력 에너지 쪽을 정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 국내로 보면 원전은 뭐 아주 밟아버리겠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막 키우겠다 이런 건 아니고 국내로만 보면 신재생 중심으로 간다라는 게 명확한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글로벌리 보면은 뭐 이것도 사실 전해지는 뉴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트럼프의 행정명령이나 뭐 최근에 젠슨왕이 대만 가서 얘기한 거 보면 원전이 어쨌든 좀 그래도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못 만드는데 사실 그 정도 대응을 하기 시간이 뭐 미래에 어쨌든 AI가 엄청나게 퍼지기 위해서는 원전 가지고 퍽퍽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들을 많이들 여러 나라에서도 이제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뭐 지금 집권 여당의 오늘부터 된 여당의 움직임이 뭐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뭐 글로벌 대사라는 걸 또 모르지는 않을 테니까 아주 그냥 뭐 문 닫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보다는 뭐 해외 쪽이 좀 치중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전이라고 이번 정부가 들어섰으니 문 닫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닐 거고,
지난 문재인 정권 때만큼 뭐 업종이 눌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이 워낙 원전 파일을 키우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주요 정책 또 다른 이제 이게 주요 정책이다 이래가지고 하는 것도 여기 보면은 뭐 10대 공약이 있죠. 그리고 또 핵심 공약이라고 뭐 추경 뭐 3분기, 그러니까 빠르면 7월달 뭐 이 양반은 제가 보선 그렇게 막 시간대를 늦추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국회에서 뭐 동의만 금방 해주면 추경 금방 하죠. 35조. 지금 원래 지난번 산불 많이 나고 그래갖고 겨우 뭐 12~13조 이랬는데 35조 이상. 근데 여기에다가 지역화폐 이거 25만 원씩 정도 나눠주는 거 최소한 이거 포함 안 될 리가 없죠. 예, 추경이 이런 것들 포함될 거고 뭐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백악관에서 오늘까지 각 나라별로 최선의 방안을 내라면 이렇게 했으니까 뭐 누가 갑자기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우리는 줄라이 패키지인가요? 예, 7월 8일까지 완결 짓는 게 일단은 뭐 중간 목표인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재조정은 얼마 전에 그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 싱가포르 와가지고 되게 위협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동맹 역할 못하면 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방위비 분담금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조금이면 다행인데 트럼프가 생각하는 방위비의 개념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최소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 1조 후반대 내는 것 같은데 최소한 5~6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개헌에 대해서도 뭐 연임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이거는 이게 개헌까지 가기엔 표가 좀 모자라죠. 참 이게 국회 권력이라는 것도 되게 얄궂은데 개헌까지 가기에는 몇 표 모자라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몇 명 이제 잡아놓고 뭐 또 선거 치르고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황금 분할식으로 약간 개헌선에 뭐 한 2~3표 모자라나 뭐 그런 정도로 아마 좀 모자랄 것 같은데 개헌은 또 어떻게 4년 연임을 하겠다는 얘기는 5년이 아니라 뭐 8년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정부 조직 지금 뭐 기획재정부 축소해가지고 기후에너지부 만든다고 하죠. 여성가족부를 또 확대한다 그래요. 얼마 전 뭐 그전 정권에서는 없앤다 그러다 못 없앴는데 인공지능은 AI 전담하는 수석 비서관실 뭐 이런 거 신설한다고 하고 민간 투자 합쳐서 100조 원까지 뭐 임기 내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상법 개정은 재추진 얘기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줄여서 뭐 주시장에 관련된 얘기 경제 조세 글씨가 너무 짠데 이건 넘어갈게요. 자 지금 자본시장만 따져서 보면은 뭐 그냥 표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5천시대 열겠다. 그리고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뭐 환원하는 이런 것들 이제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먹튀 시세 조정 근절하겠다. 이게 이제 작전하다 걸리면은 한 번에 보내버리겠다는 그런 얘기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하는 거 그리고 가상자산 뭐 스테이블코인 시장 조성하고 뭐 STO 토큰 증권 법제화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지금 자사주 잔뜩 들고 팔까 소각할까 이런 것들이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뭐 한번 쪼아가지고 자사주 기왕 산 거 뭐 물론 팔면 다 돈이지만 주주들을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없애라 뭐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본의 아니게 이제 밸류업이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에서도 결국 우선순위가 있고 뭐 유세 과정에서 얘기했을 때 가장 이제 핫하게 움직였던 그런 섹터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상법 개정 얘기가 아무래도 뭐 의회 권력까지 같이 대동하고 있기 때문에 쉽죠. 그러니까 지주회사군이나 금융회사군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에너지 고속도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뭐 원격지에 있는 뭐 해상 풍력, 그리고 뭐 강원도의 그 산 위에 있는 풍력, 거기다 뭐 그 호수라든가 이런 데 잔뜩 있는, 특히 전라도 쪽에 많죠, 태양광. 이런 곳들을 발전을 해가지고 끌어와야 됩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전력에너지 내일 모레 이제 그 이따 저녁 때 녹화하는 것 때문에 공부를 아주 조금 해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력 그 발전 가능량이 제가 공부해 본 게 한 150 기가와트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발전 용량으로다가 신재생 쪽이 30 정도만큼 발전 용량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실제 발전해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건 얼마냐? 10%밖에 안 돼요. 예. 그건 뭡니까? 예. 발전 용량은 최소한 20% 이상 갖고 있는데 발전해서 실제 쓴 거는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발전했는데 그냥 발전하고 끝. 뭐 태양광 호수 같은 데 막 띄워놓고 그런 데서 뭐 자연스럽게 발전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발전한 걸 어디다가 보내지 못하고 그냥 자연 소멸. 발전하고 끝. 예. 그렇게 끝난 게 반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로 쓰는 곳에다가 이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진짜 이제 그림처럼 잘 될까에 대해서는 뭐 의구심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지금 신재생은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것들 중에 굉장히 로스가 많이 일어나거나 그냥 자체 방전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도 문제고, 이제 원전을 또 우리는 뭐 국가 기간 사업으로 해서 해외로 보내야 되는 그런 또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좀 뭐랄까 덜 미워하지 않는 선에서 잘 추진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이게 사실 헤게모니 싸움이거든요. 이게 뭐 전력에 대한 부분이 워낙 뭐 이해관계가 큽니다. 뭐 태양광 협회도 있을 거고 풍력 협회도 있을 거고 또 원전 뭐 원자력 협회 이런 기관들마다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네께 제일 싸고 안전하고 뭐 영속성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정부나 정책 당국을 계속 이제 뭐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데라고 하고, 뭐 잘 전문가가 아니니까 원래부터 여기저기에 이제 말을 듣다 보면 정책이 오락가락 사람에 따라서 이쪽 좋아하는 사람 저쪽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서 오락가락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좀 근간이었다고 보는데, 이번엔 적어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가지고 믹스를 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봐서 둘 다 안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둘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맞다. 원전이라고 알리백이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유럽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번에 알리백으로 넣어줬잖아요. 그게 영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알리백으로 약간 그 제약을 걸어가지고 넣어줬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뭐 언젠가 다시 알리백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하, 네, 그런가요? 배당 분리과세는 뭐 서로 지금 처음에 좀 얘기 꺼내다가 서로 후퇴했다고 그러던데, 양쪽 다 배당 분리과세까지는 그렇게 막 뭐 심도 있게 해주는 걸로 결론이 안 난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코스모스는 네, 말씀대로 아주 멋진 비유인데, 맞아요. 코스모스 신소재, 뭐 신소재 소재자 붙는 게 대부분 2차 전지 쪽에 좀 많고 그러니까 요즘 2차 전지가 바닥에서 어쨌든 한 일주일 전부터 쭉 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법 개정의 문제 2, 3주 안에 뭐 빨리 추진한다 그랬잖아요. 뭐 에너지 고속도로 심각하죠. 지역화폐, 아우 이거는 제가 보는 이게 노벨상이에요. 노벨이 이거 맞나? 노벨상감. 그러니 트럼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지하면서 노벨 평화상 받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역화폐 공약이 정책이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이걸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뭐 윤 대통령 지난 얘기지만 뭐 언제 한번 필 받아가지고 양자에 완전히 필 받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다가 뭐 뜻을 못 이뤘지만 제가 보니까 지역 앞에 완전히 뭔가 그 머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몰입돼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딱 그 가시화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정책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뭐 AI도 물론입니다. 지금 뭐 AI 3강 강국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사실 할 거리 너무 많아요. 네, AI 되려면 또 이게 전력도 필요한 거고 뭐 여러 가지 GPU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은 게 우리나라 입장인데 어쨌든 AI는 해야겠고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하여튼 뭔가 보여주는 정도의 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것 같고 오늘 새벽 연설에서 남북 긴장 완화 이런 얘기도 뭐 얘기를 좀 했다고 하니까 먼저 정권에서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했다고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또 일부 대북주 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뭐 이미 다 해집어 놔가지고 다 뜯어서 판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로 약간 이제 뭐 관계 개선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트럼프도 어쨌든 사견이지만 김정은하고 맨날 잘 지낸다 그러니까 저번 문정권 때 그 38 거기 휴전선 판문점 근처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워낙 단절이 오래돼 있어서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트럼프가 전화해서 한번 만나자 그러면 또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만날 수도 있고 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더 광범하게 보면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뭐 다른 분이 이거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뭐 일일이 정리한 건 아니고요. 지역화폐부터 AI, 뭐 웹튠, 행정수도 이전, 대북, 뭐 북극 항로 개척, 저출생부터 해서 쭉 뭐 탈모 최근 아주 가장 최근이 탈모까지 있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부분이 조금 우선순위가 높은 거라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뭐 움직이겠지만 지역화폐, AI, 대북, 스테이블 코인 쪽, 에너지 고속도로, 신재생, 지주사 뭐 아침에 이렇게 좀 꼽아서 드렸는데 그래도 이쪽이 그래도 비교적 세지 않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면서 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양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제 강론으로 가보면 어쨌든 상법 개정이 되게 빨리 다시 한번 재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주회사군 저PBR주 이런 것들 또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죠. 대부분 지주회사들이에요. 뭐 SK가 한 25% 갖고 있고 아까 신영증권도 강하던데 얘는 53%나 있어요. 자사주가. 얘는 만약 뭐 정부의 입김이든 알아서든 자사주 만약 소각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바로 따블이 나와야죠. 그 주식을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빠른 전진이 가능할 것도 같고 이게 사실 뭐 15% 20% 이렇게 갖고 있는 회사들은 뭐 자사주 소각만 하겠다고 하면 2%만큼은 최소한 지금 가격에서 오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분이 이렇게 아주 이쁘게 그림을 그려놓으셨는데 지역화폐 역시 최우선 공약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추경에도 이번에 아마 3분기라고 하니까 빠르면 뭐 이게 8월 9월이겠어요. 7월 달에라도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 여름휴가 지역화폐로 가세요 이런 얘기 할 만도 해요. 제가 봐선 속도전 같은 걸로는 어느 정부보다도 빠르다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농담 아니에요. 여름휴가
휴가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니까 지역화폐주가 아까 뭐 꿀렁거림이 좀 심하긴 했는데 결국은 뭐 세게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개별적인 뉴스 나온 애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인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법제화 이슈가 민주당 그 가상자산 특별위원회인가 뭐 그런 위원회도 있고 가상자산 7대 공약도 이건 국민의힘 공약이었구나.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하고 스테이블 코인 도입한다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게 환율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지탱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쩌겠어요. 뭐 환율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도입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속도감 있게 또 제시할 확률이 높다. 자, 저평가 끝이다. 누가 되든 오른다라고 해서 약 50일 동안에 40% 뛴 지주사군인데 뭐 오늘도 하나라든가 SK라든가 지주사 회사군들은 제법 강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저는 이 통계가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과거 8번의 대선 이후에 한 번 빼놓고는 전부 다 한 달 동안 코스피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오리어 오긴 했는데 어떤 기사를 보면은 3번 중에 2번은 올랐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옛날 데이터를 뭐 전부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도대체 어느 놈이 맞게 쓴 건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이번에는 이게 제가 뭐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둘째치고 증권시장 입장에서 증권시장을 제일 좀 리얼하게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주식 투자해서 뭐 몇 억 잃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했던 일화도 있고 그래서 증권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좀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딱 뭐 보듯이 증권시장 활성화 시켜가지고 지수를 뭐 3,000이든 3,500이든 4,000이든 갖다 놓으면 진짜 뭐 배부르고 등 뜨신 분들이 많아지면 알아서 정책에 대한 뭐 호감도나 정부 지지도는 올라온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게 뭐 증권 때문에 내내 그냥 우리가 특히 작년도에 뭐 우리나라만 빠졌어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너무 좋은 후기죠. 거기다가 가뜩이나 뭐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도 꽤 많고 기업 실적들이 이번 1분기 보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에 그 허니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스피디하게 끌고 다니면서 뭐 과거에 이러던 사례가 많았다고 하지만 한 달 동안에 빠진 사례가 많았다고 이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는 확 다를 것 같아요. 어느 정부보다도 한 달 사이에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 그리고 하반기에 대해서 이게 하반기 있잖아요. 지금 뭐 증권가가 하반기에 3천 찍는다 이런 얘기들 하우스에서 많이들 발표하고 하거든요. 많이 발표하는데 근데 하반기 증시 거시경제 리스크도 무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벌써 5월달 자동차 수출이 급감을 했어요. 뭐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뭐 삐걱대다가 또 뭐 통화를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그러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관세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그냥 잘 지내자 이러고서 결론이 날 거냐 아니면은 꽤 그냥 지속해서 우당탕탕 싸울 거냐라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걸고 있거든요. 거의 건다기보다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국이 지금 중국이 그냥 놔두면 계속 뻗어나가서 미국을 막 앞지를 것 같은 느낌이 없겠어요? 최근에 올라오는 상황들 보시면 놀랍잖아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에 관세에 있어서도 뭐 시진핑과 그 일가들이 그냥 개긴 거잖아요. 보통 해봐라 뭐 140, 뭐 125 이렇게 막 올리면서 하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먼저 접고서 관세 뭐 유예를 한답시고 줄여놓은 상태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라 1차적으로 보면 일단 트럼프가 이번에 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물론 뭐 트럼프는 미국이니까
뭐 엄청나게 또 다른 방법으로 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이런 평가인데 결국 이렇게 싸워대고 그런 게 노이즈가 꺼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이 마련될 거잖아요. 그러면 야 지수는 오르고 가격은 올라가야겠는데 막상 지금 뭐 현실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제가 봐선 이게 우리가 뭐 3,500, 4,000을 가면 그걸 찍고서 그냥 4,500으로 쭉 스테이블하게 안 빠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러다가 갑자기 가서 뭐 3,000을 찍든 3,500을 찍든 찍고 나서 그게 꼭지를 찍게 되거든. 그 다음에 사실 나 몰라라 그러고 빠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 흔히 말해서 뭐 개마고원인가요? 그런 고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에베레스트처럼 8,848m인가 찍으면 바로 하산해야지 여기에 그냥 뭐 평평하게 머물러요. 이게 안 되는 시장이니까 결국 뭐 그 꼭지점이 어디냐를 맞추는 게임을 계속 하겠지만 결국 뾰족하게 찍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제가 뭐 맞힐지 안 맞힐지 모르겠어요. 뭐 2,900까지 갈지 3,000까지 갈지 3,000 뭐 오버해가지고 3,000 뭐 1, 200을 갈지 아니면 뭐 야 미쳤다 이러고 3,000 뭐 400까지 갈지 진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찍고 나면 끝이라는 거죠. 제가 봐선 하반기에는 반도체 겨울론도 또 나올 거고 무역 축소 얘기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뭐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도 하고 뭐 샤우팅도 하고 별 얘기 다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반짝 좋았다가 후반부나 연말에는 좀 고생하기 딱 좋은 그런 경제 현실을 앞두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우린 뭐 무조건 주식 들고 있으니까 올라야 된다. 뭐 정부에서 뭔가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어떤 정부도 주식시장을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는 없었다고 봐요. 근데 잘 안 올랐거든요. 근데 물론 이번에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관계가 좀 남다르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바짝 올릴까에 대해서는 한번 기술을 부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달 뭐 조금 더 연장되면 7월 초순까지 봤을 때 생각 이상으로 전 지수는 간다고 보는데 근데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끝이 있고 나서는 어쨌든 올라가는 것도 끝은 있을 거니까 그 끝이 있고 나서는 정말 여러분들 뭐 당분간 주식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생각 할 정도로 결심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 한 번은 되게 한번 뛰어는 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다음번 상승장 다시 만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지금 6, 7월이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 바짝 정신 차려서 뭔가 대응해야 되는 굉장히 급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제 얘기는 사실 굉장한 소수 의견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우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태반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항상 시장은 그런 생각이 태반에 미치는 분들이 많을 때 그 반대 결론이 나올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혼자 뭐 6월 안에 3,000가요 이렇게 거의 주장하고 있죠. 제가 아무리 유튜브를 찾아봐도 뭐 6월 달에 3,000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리 7부 굿모닝 작전 7부 순서에 와서 계신 여러분들께서 뭐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뭐 우리가 이제 회차별로 뭘 경쟁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한 7, 7개까지 듣고 그러시니까 굉장히 많이 노출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들어보시고 가급적 저는 소수 의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무조건 됩니다라고 할 때 조심하시고 뭐
뭐 되는 날짜가 저기 하반기 연말 10월 이렇게 됐을 땐 그때는 진짜 안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빨리 된다? 오히려 시장은 반발짝 빠르니까요. 항상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판단보다 되게 더디게 안 오든지 아니면 진짜 반발짝 빨라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고 대비를 하기 전에 아차 싶을 때 확 올라가거나 확 빠지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좀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관세 얘기는 계속 노이즈가 또 나왔다가 지금 사실 오늘 철강 관련해서 행정명령 서명 오늘 밤에 한다는데 이러면 진짜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싶죠. 근데 그래도 뭐 그렇다고 또 시장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알래스카 쪽은 지금 내일인가까지 이거 뭐 서밋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린 뭐 대표단이 약간 낮은 수준으로 가가지고 그냥 일단 탐방만 하고 온다 뭐 이런 정도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결론을 내고 오기에는 이제 정부가 오늘 시작했는데 뭐 그전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결론을 내겠어요. 일단 이것도 한두 달은 더 끌고 나갈 재료라고 보는 거고. 자, 원전 얘기는 뭐 우리나라에선 약간 미지근하지만 이번에 이 메타 같은 경우도 콘스텔레이션하고 20년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뭐 젠슨왕이 그 대만에다가 대고 자기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할 건데 원전 없으면 AI 다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의견 표현을 한 것처럼 많은 뭐 그런 빅테크들이나 이런 데서 원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끼고서 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 뭐 구글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그 쉬고 있는 원전 지금 미국의 원전이 제가 알기로는 94개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94개예요. 근데 지금 원전으로 나오는 전기가 10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기가 1기가와트 정도 평균적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지난주에 얼마로 행정명령했어요? 4배 400기가와트 이렇게 2050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이러면은 원전을 몇 개를 줘야 돼요? 300개 줘야 돼요. 300개.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도 솔직히 않을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미국에다 지금 94개 돌리고 있는데 300개쯤 지어가지고 400기가와트만큼 물론 2050년이라는 건 뭐 지금 기준으로 25년 뒤니까 300개 질 수 있을까? 이렇게 뭐 반신반의하실 텐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300개를 어떻게 해줘? 미국에서 지금 100개도 안 돌리고 있는데. 근데 저렇게 4배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의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게 현실하고는 참 동떨어져 있는. 저 400기가짜리 하기 위해서 뭐 원전을 저렇게 해야 이제 AI가 대응이 된다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와 저만큼을 짓게 되면 진짜 저거 뭐 돌릴 수 있는 우라늄은 도대체 있는 거냐부터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 나면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우라늄 재농축 시장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죠. 이게 우라늄 나오는 건 한정이 돼 있는데 원전은 저렇게 많이 져갖고 우라늄을 떼겠다고 하면 우라늄이 뭐 그렇게 막 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폐연료에서 다시 뽑아내갖고 마치 그 2차 전지에서 폐배터리에서 다시 그 소재 뽑아내갖고 재활용해갖고 쓰는 것처럼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우라늄 그 활용 이 시장이라는 게 진짜 엄청나게 커지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원전 쪽으로는 아마 그걸 하는 나라나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엄청나게 아마 조명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엄청 늘어나는데 원전을 돌릴 수 있는 우라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라늄 기업들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미국에서 보면 우라늄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왜 원전은 계속 확대하는데 우라늄은 계속
캐낼 수가 없으니까 우라늄 가격 올라가겠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거요? 이거 지금 거의 표도 없는데 예. 어디서 구입했는지도 몇 년 전에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대단한 티셔츠가 아닌데 예. 뜬금없으시네요. 네. 자, 어쨌든 네. 이런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별로 안 남았는데 내일도 뭐 요 시간에 뵐 테니까 뭐 그리고 원전 이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 약간 또 파장이 있는 것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제 펩트론이 그냥 갑자기 하한가를 맞았는데 뭐 릴리가 그 다른 스페인의 무슨 회사랑 장기 지속형 비만약 관련해서 뭐 한 1조 좀 넘는 기술 이전 계약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펩트론은 뭐 나가리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한가를 맞은 것 같고 뭐 회사에서 부랴부랴 다른 거다 우리께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뭐 대표가 인터뷰도 하고 지금 난리는 났는데 잠깐 뭐 벗어나는 것 같다 또 쌓이고 계속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내용 없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지 이게 이제 기술성 평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본 계약은 왜 안 하고 기술성 평가만 딥다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또 나온 것 같은데 뭐 이거 제가 평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HLB에 대해서도 뭐 5월달에 재도전한다 그러더니 벌써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내 결과 나오긴 글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뭐 주가는 의외로 안 빠지더라고요. 이런 기사에도 뭐 어쨌든 요새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 일부 좀 턱턱 이렇게 얻어맞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 건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여러분 그동안 했던 거랑 좀 다르게 해가지고 표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여 밑에다가 약간 속 보이지만 지역화폐를 제가 넣었잖아요. 여기다 원래는 이게 뭐 주장하는 사람 아닌 사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넣으면은 좀 오해받을까봐 안 넣었다가 지난주부터는 넣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될 사람이 엄청나게 미는 정책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통신도 그동안 통신도 약간 제가 봐선 마른 장작이에요. 그동안 한 3, 4년 안 갔기 때문에 맨날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었는데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고 지금 오후에 봐야 될 거는 역시 뭐 35주 정도의 추경 이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추경했다 포함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는 아마 제가 보기엔 오늘 아마 샀다 물려도 다음번은 또 한 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가 계속 사용량이 늘어난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산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게 상대적으로 중국산만 계속 더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엔솔이 미국에다가 그 LFP 배터리 라인 뭐 깐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우리도 빨리 이거 대응 안 하면 이게 뭐 정책적으로 밀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우리가 뭐 이를테면 3원계만 너무 주장하다가 좀 실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자 그리고 벤처 시장도 40조 원 규모로 해서 열린다. 그러니까 VC 벤처 캐피탈 기업들도 뭐 이번에 퓨리오사 관련해서도 좀 움직였습니다만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기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닌텐도 스위치가 내일인가 우리 정식 출고가 되는데 지금 성호전자라고 닌텐도 스위치 관련주라고 지금 올라가는데 원래는 대원 미디어가 우리나라 국내 총판이라 잘 팔리면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애들이 좀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후 시간 마저 좀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11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 맞춰서 또 새로운 각오와 기분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